자, 저는 재명형님한테 지지율 70%로 복구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결국 선관위의 회계에 엄청난 문제가 있다는 게 밝혀졌고, 그걸 빨리 증거 자료로 쓸 수 없게 훼손시키는 곳에 집중을 한 겁니다. 감사원 감사 멈춰야 됩니다. 형님들 같이 상위 10%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국민들을 상대로 정치를 하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하위 90%의 멍청한 새끼들을 상대로 정치를 하는 겁니다. 자, 어서 들어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게임 방송 우쩌라고 TV를 찾으신 형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형님들께서 지금 보시고 계시는 게임은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2020 비행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상당히 퀄리티가 높고, 그 다음에 조종 난이도가 상당히 까다로운 게임입니다. 일반인들이 접근하시기에는 조금 다소 무리가 있는 그런 게임. 자, 이 게임을 제가 형님들과 함께 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형님들의 답답한 심정, 높은 창공에서 답답한 가슴을 뻥 뚫리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매일매일 주야 비행을 하면서 형님들에게 힐링을 위한 방송을 하고 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비행은 다이아몬드라는 소형 프롭기를 타고 김포공항을 출발해서 제주국제공항으로 약 1시간 40분가량의 비행을 하게 될 겁니다. 물론 기상에 따라서 조금 비행 시간이 단축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김없이 랜딩까지 하니까 형님들 즐거운 비행 되시기 바랍니다. 자, 어서 들어오십시오. 반갑습니다. 2026년 6월 24일 디너 브로드캐스팅 라이브 스트림 게임 방송 저녁 방송입니다. 자, 오늘 방송은 어쩌면은 이재명에게 엄청난 도움이 되는 방송. 지금 드디어 오늘 여론조사가 나왔더구만요. 오늘 여론조사에서 이재명의 여론조사가 약 45.5%까지 떨어진 상황이 생겼어요. 부정, 긍정, 그리고 51몇 %인데 정확하게 기억 못하겠네요. 부정. 완벽한 데드크로스죠. 자, 이 심리적 저항선 45%. 야, 이거 무너질까? 이번 금요일이 나는 되게 기대가 되긴 하는데, 지금 여론조사 업체에서는 아마 이 악물고 마사지 할 겁니다. 이 악물고 이 45%대를 고수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할 거예요. 기대됩니다. 자, 저는 재명형님한테 지지율 70%로 복구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많은 형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야, 우짜야, 그 좌빨들한테 가르쳐 주면 안 돼. 진짜 이재명이 그렇게 하면 어떡해. 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줘도 못 먹어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걔들은 줘도 못 먹는다니까.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어요. 형님들, 왜 형님들은 이 정치를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십니까? 정치는요, 국민들이 원하는 걸 해주면 돼요. 쉽죠? 국민이 뭐 금리 오르는 거, 금리 관심 없는 국민들이 대부분이야. 정치는 쇼야. 이재명, 우리 재мен의 형님의 70%, 긍정 70% 기원 방송입니다. 자, 재мен의 형님은 내일 아침 국무회의에서 이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국민들이 재선거 하자는데 왜 안 하죠? 재선거가 어렵습니까? 국민들이 재선거를 원하면은 재선거 해야죠. 행안부 장관, 법무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본 거 있거나 의견이 있으면 이야기해 보세요. 이게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겁니까? 가능한데 안 하는 겁니까? 재매 형님은 국민들이 원하는 재선거를 왜 정부에서, 행정부에서 눈 감고 있냐? 이 말 한마디만 하면은 지지율 70% 바로 회복입니다. 그런데 못하죠. 왜? 귀를 쫑긋 세우세요. 이재명의 사법연수원 동기, 밥친구인 위철한을 이재명은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폭시키는 거예요. 위철한이가 모든 걸 안고 가는 플랜 1과 그 다음 위철한에게 각자 도생해라. 살아서 만나자. 둘 다 죽을 순 없다. 나라도 살아야 되고 내가 너를 도와줄 순 없다. 살아서 만나자. 즉 위철한에게 누군가를 짓밟고 살아서 돌아와라. 한마디로 그냥 꼬리 자르게 하는 거예요. 위철한이가 덮어 쓰든 아니면 위철한이가 누군가에게 떠넘겨서 각자 도생하자는 거지. 근데 가만 제가 생중계를 보니까 대충 그림은 나왔어요. 위철한은 이재명에게 최대한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선관위 사무처장에게 총대를 매게 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사무처장으로 이슈를 몰아가고 있어요. 그건 사무처장이 답할 겁니다. 그건 사무처장이 합니다. 사무처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사무처장이 결국 이재명은 위철한으로 꼬리를 잘랐고 위철한은 사무처장을 통해서 꼬리 자르기에 들어갔다. 거기에 정말 성의 없이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정말 성의가 진심이 단 1도 없는 윤상현이 설렁설렁 하면서 넘어가고 있죠.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정조사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왜? 이거 한 사람이 자기가 인솔을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 책임 통감한다. 모든 게 나의 잘못이다. 내가 지시를 누락했다. 내가 보고를 받고도 누락했다. 내 손에서 해결하려고 했다. 이 모든 게 나의 잘못이다. 직원들도 잘못이었고 중간에서 보고하지 않은 나의 실수고 올바른 지시를 하지 못한 나의 실수다. 하고 드럼통 해버리면 성관이도 살고 성관이 직원들도 살고 성관이 대빵들도 살고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무 일 없이 조용히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가겠다. 조심하셔야 돼요. 형님들, 빨갱이들은 무서운 아이들입니다. 제가 말한 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돼요. 그 책임을 민주당이나 좌파들은 진 적이 없습니다. 역사가 증명하는 거고요. 누군가는 희생을 하게 돼요. 답답해할 필요 없습니다. 전혀 답답해할 필요 없어요. 왜 답답해합니까? 오히려 국민의 분노만 더 자극하는 거죠. 자, 형님들이 봐봐. 저는 가끔씩 제 방송에 과몰입하거나 이런 형님들에 대해서 저는 정치병 환자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게 사실이고요. 자, 형님들 잘 들어보세요. 형님들 같이 정치병 환자들이나 여기에 과몰입하고 있지 일반인들은 그냥 아니 투표를 하는데 왜 투표지가 없어? 시험 치러 갔는데 시험지가 없는 거하고 똑같잖아. 이거는 누가 몇 표로 당선되고 이걸 떠나서 국민의 기본권 중에 하나인 참정권이 침해당한 거라는 생각. 딱 생각이 거기까지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내가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거라는 그런 내가 과대망상에서 벗어나라 그랬죠. 어떤 본질을 분석할 때 반드시 그 당사자의 입장이 돼서 분석해야 된다 했죠. 본인의 입장에서 분석하면 안 된다 했잖아. 모든 게 나를 기준으로 분석하기 시작하면은 그 분석 자체가 엉터리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설프게 아는 척 하지 마라. 어설프게 분석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왜? 애초에 전제가 잘못됐다니까. 우리가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 이게 정확하고 명확해야 됩니다. 자,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을 분석한다 해봅시다. 아니 쟤들은 돈 1,000만 원이 없어서 저러고 있어? 야, 쟤들은 돈 1,000만 원이 없어서 노숙을 해? 이해를 할 수 없네. 이게 정확한 분석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괴리감만 가져오지. 많은 정치병 걸린 형님들이 이런 식의 분석을 하고 있단 말이야. 부자의 입장에서 왜 쟤는 1,000만 원이 없을까? 1,000만 원? 그 ATM기에 가서 찾으면 안 돼? 그 은행에 가 찾으면 안 돼? 그게 잘못된 분석이란 거야. 정확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그 노숙자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분석해야지. 왜 이 사람이 그 돈 1,000만 원이 없어서 길에서 노숙을 하고 있는지, 왜 이 사람들이 유튜브 안에서 노숙자 생활을 하는지, 그래야 정확하게 분석이 된다고. 그러니까 형님들의 어떤 관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분석을 할 때. 답답해할 거 하나도 없다니까. 이게 왜 답답해? 오히려 지금 선관위의 저런 무소불위에 그리고 누구도 겁내지 않고 내가 판사인데 에헴 하는 저런 국정조사에서 보여지는 저런 모습들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불쑤시개의 역할을 한다니까. 이 좋은 떡밥을 답답하다 해버리고 이 좋은 떡밥을 버려버리고 있는 거야. 왜 이렇게 다들 패배의식에 쩔어있지? 난 진짜 이해를 못하겠어. 아니 뭐만 하면 끝났네. 끝났어. 다 끝났다. 망했네. 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에이 씨발 나라 망했다 좆됐다 해도 다음날 태양은 떠오릅니다. 그래 오늘 이렇게 됐으니까 내일은 내가 더 열심히 해보자. 그렇게 해도 다음날 태양은 떠오릅니다. 이 두 가지 경우 누가 더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고 있을 거예요? 당연히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자포자기하고 던져버리고 손놔버리는 거는 그거는 나라를 살리자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정신 상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극복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끝까지 싸우고 어떻게 해서든지 지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죠. 가능성을 믿고. 저는 그런 패배의식에 쩔어있는 형님들 대부분이 정치병 환자들이에요. 당신들은 정치를 배운 게 아니고 그런 정치에 길들여진 사람들입니다. 입조심들 하세요. 싸우는 사람들, 전방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사람들 사기 꺾지 말고 그냥 조용히 손가락 채팅 멈추고 주둥아리 닫고 경청하고 옆에서 태극기만 흔들어주세요. 그게 당신들이 할 일입니다. 뭐 한마디로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은 쉽게 정리하자면 나대지 마라. 그냥 묵묵히 청년들 뒤에서 깃대나 흔들어줘라. 태극기, 성조기 흔들면 되는 겁니다. 이 말이 기분 나쁘게 들린다. 당신은 국민의힘 지지자입니다. 개웃긴다. 자, 형님들. 자, 제 방송 최근에 들어오신 유비들 없으시죠, 지금은? 자, 그러면은 유비가 없다 생각하고 기존의 형님들께 제가 펼친 논리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형님들 보십시오. 제가 형님들 그동안 우리가 타겟을 잘못 잡고 있었다. 바로 부정선거의 주체는 중국이고 중국이 지령을 내리면은 그 지령을 실행하는 행동조가 어디다? 선관위였다. 즉 판사들이었다. 제가 최근에 형님들에게 새롭게 내놓은 가설입니다. 이 가설이 치트키예요. 치트키. 어딜 갖다 대도 다 맞아들어요. 헌재 투표 용지 부족에 대해서 헌법 소원 한 건 또 각하. 자, 2건이 각하가 됐어. 판사들이 이 모든 걸 하고 있는 거야. 지들끼리 지켜주고 지들끼리 덮어주고. 자, 그러는 와중에 오늘 골 때리는 소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야, 이걸 보게 될 줄이야. 감사원이 떴습니다. 제가 왜 골 때리는 거라고 이야기하는지 이제부터 형님들 잘 들으시죠. 많은 형님들이 감사원장이 선관위 회계 감사 7월부터 착수한다. 재발 방지 개선책도 마련하겠다. 라고 하니까 다들 드디어 선관위 골로 가네 하면서 좋아서 미치고 팔짝 뛰는지 다들 이성을 잃고 있죠. 이게 맞는 겁니까? 이게 맞는 거냐? 이거 아니에요.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예전에 윤석열 정부에서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뭐라 그랬죠? 선관위는 감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독립적 법률기관. 그래서 그 감사로 인해서 나온 모든 증거 자료가 어떻게 됐습니까? 증거로 쓸 수 없게 돼. 불법 취득한 증거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감사원은 더 이상 감사를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회계를 감사한다고. 선관위 내부에 회계가 문제가 있다는 게 스스로 증명을 한 꼴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감사원이 선관위의 회계를 감사해서 그걸 쉽게 말해서 증거로 쓸 수 없게 위변조하겠다는 불법 증거 수집이 되는 회계 감사도 감사합니다. 이미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관 체제에서 선관위는 감사를 할 수 없는 기관이라고 못을 박아놨어요. 그런데 감사를 한다? 결국 선관위의 회계에 엄청난 문제가 있다는 게 밝혀졌고 그걸 빨리 증거 자료로 쓸 수 없게 훼손시키는 곳에 집중을 한 겁니다. 감사원 감사 멈춰야 됩니다. 이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면은 감사원이 들여다보고 감사원이 수집한 모든 불법 증거들은 두 번 다시 법정에서 쓸 수 없게 됩니다. 자, 감사원장이 지 마음대로 합니까? 지시가 있으니까 하죠. 감사원장이 움직이는 거는 누구 때문에 움직입니까? 대통령.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 자리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시죠. 즉 이재명의 지시가 있었다 봐야겠죠. 근데 이런 걸 분석하는 사람들이 없어. 이상하네. 이거 형님들 법조계에서도 많이 하는 거예요. 특히 정치권에서 위법한 수사를 통해서 증거를 취득하고 결정적인 증거를 그렇지 증거로서 오염된 증거로 만들어서 법정에서 사용할 수 없는 불법 취득한 증거로 만들어서 면죄부를 주는 이런 방식은 오래전부터 특히 정치권에서 많이 이용됐던 방법입니다.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야. 이거 영화나 법정 드라마나 안 그러면은 법정 영화 같은 곳에서 많이 나오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 증거 능력을 없애버리기 위한 일종의 쇼죠. 왜? 국민들의 니즈. 국민들은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선관위에게 불리한 일을 하는 거를 환호하고 있단 말이야. 선관위가 감사를 당한다? 감사 못하게 돼 있는데 회계니까 감사하나? 야 어쨌든 감사하니까 야 신난다. 선관위 이 새끼들 돈 어디로 빼들린가 다 좋아 볼 수 있겠네. 그게 결국은 나중에 증거가 오염돼서 증거 능력을 상실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이 된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것도 한번 짚고 가야겠네요. 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집값 잡기 위해서 맘카페와 토론해서 정책을 결정하겠다. 야, 역시 딱 내가 예상한 답변이 나오. 형님들 제가 사진만 이렇게 딱 띄워놨을 때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사진만 이렇게 띄워놨을 때는 형님들의 텐션을 살짝 끌어올려놓고 사진만 딱 띄워놨을 때 형님들이 나오는 반응이 찐 반응이. 맘카페와 토론해서 정책을 결정하겠다니까 형님들 발작 버튼이 눌려진 거예요. 미쳤네. 맘카페가 뭔 좌빨 조선족들이 운영하고 있는 맘카페. 그럼 중국인들하고 뭐 정책을 만든다는 거냐. 맘카페 무식한 것들하고 무슨 정책을. 그게 형님들이 생각하는 1차원적인 사고. 감정에 휩쓸려서 분노와 함께 나오는 1차원적인 반응. 정치라는 게 형님들 참 쉽습니다. 왜 쉽냐? 자, 김용범이가 바보입니까? 얘 바보 아니에요. 그러면 얘는 맘카페에 있는 애들이 무식하다는 거 모를 것 같아요. 잘합니다. 누구보다. 근데 맘카페에서 활동하는 주 연령층대가 누구죠? 30대, 40대, 50대가 주를 이루죠. 그 중에서 특히 30대와 40대가 주류를 이룹니다. 자, 지금 현재 민주당 30대, 40대 여성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어요. 그런데 김용범이가 무식한 줄 알면서도 맘카페와 의논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발언을 한 거는 떨어진 지지율을 그들의 니즈를 맞춰주는 척 하면서 가까이 다가가서 지지율 상승을 꾀하겠다는 거예요. 맘카페 애들이 뭘 알아서 지들이 정책에 반영을 해. 맘카페에 있는 애들 전부 빚더미에 앉아있는 부동산 노숙자들인데 얘들은 부동산 정책을 위해서 이 말을 한 게 아니야. 그냥 이 정부에 대한 떨어지는 지지율을 잡기 위해서 지지율을 반전을 꾀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냥 니들 이야기 들어줄게. 한번 떠들어봐. 이 무식한 것들아. 그랬어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저에게 지시를 내렸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순한 맘카페 엄마들은 어떻게 될까요? 대반에 돌아서지. 야, 이재명이 진짜 이런 것까지 신경 써. 야, 우리 같은 사람들 말을 들어준다고. 야, 우리가 한 이야기, 우리 카페에서 한 이야기가 정책에 반영된다고. 현실은 아니죠. 하는 척 하는 거죠. 이게 프로파간다예요, 형님들. 선전.
선동. 쉽죠? 좌파들은 똑똑한 사람들을 상대로 여론몰이를 하지 않습니다. 왜? 반박당하니까. 그러면 좌파들은, 특히 좌파뿐만 아니고 정치인들은 누구를 상대로 프로파간다를 하겠어요? 그렇죠. 멍충이들을 상대로 프로파간다를 합니다. 왜? 그들은 눈앞에 떨어져 있는 100원짜리에 환장하거든. 걔들은 그 100원을 1000원으로 불리는 게 아니고 그 100원을 써버리기 때문에, 어떠한 정책을, 100원짜리 정책을 내놔도 이들은 바로 소비를 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직방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똑똑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더 날카롭고 더 다변화되어 있는 정책을 내놔요. 어렵겠죠. 그리고 그 정책은 바로 눈앞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6개월, 1년, 긴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디에서 열광을 할까요? 바로 직관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흥분합니다. 그래서 좌파들이 내거는 정책들은 대부분이 미래에 대한 투자가 아닌 현재의 당장 내가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사 먹을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거고, 우파는 그 아이스크림을 만들어서 내가 배 터지게 먹을 수 있는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정책을 내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무섭죠?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멍청한 국민들이 많은지 아시겠죠? 그래서 돈을 뿌리는, 직관적인, 바로 쓸 수 있으니, 큰 돈도 아니에요. 정말 애매한 금액을 뿌리면 10만 원도 아닌 15만 원, 100만 원도 아닌 15. 가장 애매한 금액. 형님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은 형님들 같이 상위 10%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국민들을 상대로 정치를 하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하위 90%의 멍청한 새끼들을 상대로 정치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멍청한 사람들은 학력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게 훌륭하게 공부 많이 하고 사법고시까지 치고 로술과까지 나오고 의대까지 나온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사기를 가장 많이 당하는 고위험군이라는 걸 명심하십시오. 이거는 학업 수준과 멍청함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의 엘리트주의가 얼마나 위험하고 대한민국에 얼마나 멍청한 놈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 되는 거예요. 형님들은 멍청해지지 마십시오. 쉬운 것만 찾아가면은 결국 뇌는 일을 안 합니다. 사람의 뇌가 일을 안 하면은 쉬운 것만 찾게 되고 잔대가리만 늘어나고 그 잔대가리가 당신을 멍청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자, 민주당에서 극우몰이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자혁을 극우몰이합니다. 자, 민주당에서 우파는 극우들이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우리는 극우가 아니다. 극우는 자혁당이다. 이렇게 빠져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자, 중국인들이 중국 댓글 부대가 사라지니까 국민의힘 댓글 부대가 증가하는 거는 왜 그런 걸까요? 중국인 댓글 부대가 사라진 걸까요? 얘네들이 위장 우파로 잠입해서 국민의힘 댓글 부대로 취직을 한 걸까요? 재밌죠? 참 쉽죠, 형님들. 정치가 이렇게 수준 낮은 정치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너무 수준이 떨어져. 누가 봐도 간파당할 수 있는 이런 정치를 하고 있는데, 이런 정치에 눈을 못 뜨는 사람들은 도대체 얼마나 멍청해서 그럴까? 뭔 위장 잠입이야. 중국인 댓글 부대가 뭔 위장 잠입이야. 얘네들은 돈만 주면 해. 계약관계라고, 계약관계. 화난 거 아닙니다.